어느 날 80이 넘은 어머니가 푸념했습니다. 쟤는 50이 넘었어도 아직도 부모 말에 말대꾸야. 자식은 말했습니다. 엄마는 늘 자기 말만 맞다 그러잖아. 그 말이 서로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말대꾸였을까요? 자식의 그 말은 지금이라도 자기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오래된 요청이었습니다. 자식이 나이 들었다고 해서 어릴 적 받은 상처나 억울함이 자연스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또렷하게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말이 많아? 형 좀 봐라. 넌 왜 그렇게 눈치가 없니? 그런 것도 못하냐? 내가 창피하다. 이 말들은 한때 훈육이었지만 자식의 기억 속에선 나를 이해받지 못한 순간으로 각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나이 들어서도 부모 앞에만 서면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자식은 말이 길어지고 표정이 굳고 때로는 소리를 높입니다. 그건 반항이 아니라 늦은 이해를 요구하는 감정의 목소리입니다. 그런 자식에게 그만 말대꾸 해라라는 말은 또 한 번의 무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내 말이 그동안 못 들은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그래. 조금 더 들어보고 싶다. 이 한 문장이 지금껏 꽉 막혀 있던 감정을 조금씩 풀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자식은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건 훈계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달라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채워지면 말대꾸는 설명으로 바뀌고 감정은 표현으로 옮겨갑니다. 이제는 말을 고치기보다 그 말에 담긴 마음을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중년 자식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 누구 하나 제대로 이해한 적 없어. 부모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정말 이게 할 소리냐? 하지만 그 순간 그 자식의 눈은 마치 어릴 적 울음을 참다 터뜨리는 아이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여전히 감정 속에서 자랍니다. 특히 부모 앞에서는 세상 누구보다 어린 자신이 됩니다. 그 감정은 어쩌면 어릴 적 채워지지 못한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으면, 내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고 해줬으면, 그 마음이 채워지지 못하고 자라면 표현은 거칠고 말은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건 미움이 아니라 늦게 터진 기대입니다. 이럴 때 부모는 자식의 말투보다 그 감정의 배경을 먼저 봐야 합니다.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가 아니라 이 아이 안에 여전히 보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 눈빛이 지금껏 싸움으로만 반복됐던 관계의 첫 틈을 만들어냅니다. 실은 자식도 그토록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설명받지 못했기에 이제는 감정이 먼저 나간 겁니다. 그럴 때 부모가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내 말투는 좀 아팠지만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는 듣고 싶어. 그 말은 감정을 막지 않되 표현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합니다. 부모는 감정을 조정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감정이 안전하게 흐를 수 있도록 버텨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자식은 비로소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됩니다. 버릇을 고친다는 건 말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말투가 왜 생겼는지를 함께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인데, 부모는 조심스럽게 조언했을 뿐인데, 자식은 인상을 찌푸리고 말문을 닫습니다. 또 시작이네. 그 얘기, 이제 그만해. 그 반응은 때로 부모에게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단순한 반발이 아닌 오래된 감정의 메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는 늘 잘하라고 말했습니다. 공부 좀 더 해라. 다른 집 애들 좀 봐라. 그런 성격으론 사회생활 못한다. 그 말들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었지만 자식에겐 늘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부모가 이건 좀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은 여전히 나는 또 틀렸구나로 들립니다. 자식은 나이가 들었지만 자존감은 자주 흔들립니다. 특히 부모 앞에서는 그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조언을 튕겨내고 충고를 거부합니다. 그건 독립심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입니다. 그럴수록 부모는 조언보다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을 할 때 너는 어떤 기준을 생각했니? 이 일, 너에겐 어떤 의미였을까? 이런 질문은 자식을 판단받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어른으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식은 자기 판단을 돌아보고 필요할 때 스스로 부모에게 조언을 청하게 됩니다. 부모는 여전히 세상 누구보다 깊은 눈으로 자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마음이 평가처럼 들리지 않으려면 존중이라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먼저 보아줄 수 있을 때 말은 다시 이어지고 관계는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버릇을 고친다는 건 말을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이 상처 없이 흘러갈 수 있게 관계의 강을 다시 만드는 일입니다. 자식이 건넨 말 한마디에 속이 뒤집힙니다.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안 돼요. 이젠 좀 놔줄 때도 됐잖아요. 무례하게 들리고 무심하게 느껴지는 그 말. 하지만 그 말은 진짜 무관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부모에게 얽힌 마음, 말 못할 애착이 엉켜 있습니다. 한 80살 아버지는 50살 아들의 말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빠는 평생 나한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지금 당장의 비난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응어리졌던 애착의 외침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조차 그 말 앞에선 무너져 버릴 것 같았지요. 하지만 자식의 속마음엔 이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당신에게 따뜻한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부모는 오해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나를 무시하네. 키워준 정을 저렇게 내치다니.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무례한 말 안에도 부모와의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라도 서로 다르게 연결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왜곡된 표현으로 나오는 겁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말 뒤의 감정을 바라보는 것. 그 말 참 서운했지만 내 마음 속에 뭔가 오래 묵은 게 있겠구나 싶었다. 이런 한 문장이
자식의 딱딱한 말투를 서서히 녹여줍니다. 애착은 끊기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것입니다. 어릴 적엔 의존으로, 청년기엔 반항으로, 중년이 되면 서로 다른 생애를 존중하는 성숙한 거리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식의 감정이 여전히 조급하고 뾰족한 이유는 그 변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례한 자식은 관계를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관계 방식에 서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나고 그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그려보면 무례함 속에도 진심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늦은 대화의 문을 엽니다. 자기 맘대로 해놓고 왜 책임은 나한테 돌려? 내가 뭘 말만 하면 꼭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네. 부모는 자식이 나이 들어도 고집을 꺾지 않는 모습을 보며 무력감을 느낍니다. 무시당하는 것 같고 더는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하지만 자식의 고집은 단순한 반항이나 오만이 아니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어설픈 감정의 방어일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고 했지만 그 방식이 자꾸 실패로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부모의 간섭을 거부했지만 정작 삶의 갈피를 잃고 방황합니다. 그럴 때 부모가 조심스레 말하면 자식은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요. 내가 결정할 문제야. 그 반응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도 부족한 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나오는 불안의 목소리입니다. 진짜 독립은 고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힘에서 옵니다. 그 힘이 아직 부족한 자식일수록 고집이 더 세집니다. 왜냐면 그 고집은 내가 아직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방어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부모는 판단보다 그 고집 안에 있는 마음을 물어야 합니다. 그 선택을 하는데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가장 컸니? 지금 뭔가 붙잡고 싶은 감정이 있는 거야. 이런 물음은 자식을 어른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어른의 마음을 살펴보는 존중의 대화가 됩니다. 부모가 더 이상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제는 생각의 방향을 함께 확인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때 자식은 고집 대신 의견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방어 대신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식의 고집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싶어서 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가장 조용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라는 사실은 끝내 변하지 않습니다. 요즘엔 통 대화가 없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어. 자식이 어른이 된 뒤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 중 하나는 침묵입니다. 어릴 적엔 조잘거리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입니다. 부모는 그 침묵 앞에서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분노인지 무관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단순한 말 없음이 아닙니다. 그건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의 누적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니? 무슨 일 있어? 아들은 그냥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 혼자 앉아 있는 그 표정엔
수없이 삼킨 말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말을 안 하는 자식은 감정을 잃은 게 아닙니다. 감정을 꺼내도 수용되지 않을 거라는 포기의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또 뭐라고 하겠지. 어차피 내가 말해봤자 이해 못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닫은 것입니다. 이 침묵을 깨기 위해 더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괜찮아. 지금 말 안 해도 돼. 하지만 내가 꺼내고 싶을 땐 나는 들을 준비돼 있어. 이 말은 자식에게 말할 자격을 다시 부여합니다. 무언의 신뢰를 서서히 쌓아가는 시작이 됩니다. 침묵을 견디는 부모는 말보다 큰 대화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안 한다는 건 듣고 싶은 사람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모가 듣는 사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질문 대신 눈빛으로, 조언 대신 침묵으로 그 자리에서 꾸준히 존재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식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엽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열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그 침묵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렇게 부모를 무시해도 되는 거야. 가끔은 진짜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긴 하나 싶어. 자식이 연락을 줄이고 표정은 무심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을 때 부모는 무력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무관심의 껍질 안에는 아주 오래된 기대가 상처를 입은 채 숨어 있습니다. 어릴 적 자식은 부모가 전부였습니다. 웃으면 같이 웃었고, 울면 달려갔으며, 아프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모든 기억은 사랑받고 싶은 존재로서의 가장 본능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그 감정들이 왜곡된 순간들이 생깁니다. 바빴던 부모, 까다로운 기준, 잘하려 했지만 늘 부족했다는 인상.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 자식은 기대를 접습니다. 그리고 그 접은 기대는 무관심이라는 외투를 입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실망하지 않으니까요. 그 무관심은 부모를 향한 단절이 아닙니다. 이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조용한 생존 방식일 뿐입니다. 한 자식이 말했습니다. 그냥 기대 안 하면 편하더라고요. 말해도 바뀌지 않잖아요.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실은 언제 한번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었으면 했어요. 부모는 이런 자식 앞에서 말보단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감정을 돌려 세우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기대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내가 나한테 거리 두는 건 한때 나를 많이 원했었다는 뜻이겠구나. 이런 말은 무관심을 꺼내는 첫 실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변하지 않는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다시 관계의 문을 두드립니다. 나이든 자식의 무관심은 기대의 사망 선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도 보고 싶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을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기에 자식이 저리 싸늘할까. 이젠 정이 다 떨어진 것 같아. 부모는 자식의 차가운 말투, 형식적인 연락, 무미건조한 눈빛 앞에서 가슴이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어릴 적 따뜻함을 그리워한 감정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 채 굳어버린 모양일 수 있습니다. 한 자식은 말했습니다. 엄마는 늘 바빴어요.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말도 없었고요. 그게 서운했던 걸 한 번도 말 못했어요. 그 말은 차가움 뒤에 숨어 있는 가장 따뜻한 기대였습니다. 자식은 어릴 적 따뜻한 시선을 갈망했습니다. 어깨를 한번 잡아주는 손, 수고했다는 말, 무심히 건네는 따뜻한 밥 한 그릇. 하지만 그 갈망이 거듭 무시되거나 전달되지 못하면 감정은 점점 식고 결국은 마주보는 일조차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 차가움은 지나간 따뜻함을 아직도 원한다는 반어법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 감정을 마주하려면 먼저 내가 해주지 못한 것들을 함부로 합리화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땐 힘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나는 너를 생각한 거야. 이런 말은 자식의 입을 더 굳게 다물게 만듭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늦은 걸 알지만 그때 너한테 따뜻하게 해주지 못한 거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어. 이 말은 과거의 감정을 오늘의 이해로 다시 잇는 다리가 됩니다. 그때 자식은 비로소 차가움이 아니라 속에 얼어붙은 감정들을 천천히 꺼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정이 떨어진 게 아니라 정이 너무 오래 묵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금이라도 꺼내어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다면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형 좀 봐라. 사람 구실 잘하잖아. 너는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딴 집 애들은 다 그러지 않더라. 부모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좀 더 나아지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자극을 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자식의 마음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비교는 격려가 아니라 평가였습니다. 기대가 아니라 실망의 언어였습니다. 자식은 점점 자신을 바라보는 대신 비교 대상의 그림자 속에 머물게 됩니다. 나는 늘 뒤처진 존재. 나는 늘 부족한 사람. 내 모습은 사랑받기 어렵다. 그 믿음은 자존감의 뿌리를 흔들고 삶의 방향을 흐리게 만듭니다. 어느 날 자식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한 번도 내 모습 그대로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부모는 숨이 멎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넌 있는 그대로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애쓰고 있어. 그 말을 해주었더라면 자식의 마음이 이토록 오랫동안 무거워지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비교는 부모의 시선을 자식 밖으로 돌리게 하고 자식은 그 외면 속에서 혼자 자기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자식은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려 애쓰다 자기 삶을 놓치게 됩니다. 부모가 진심으로 자식의 삶을 응원하고 싶다면 비교가 아니라 관찰이 필요합니다. 요즘 너는 어떤 게 힘드니? 너 스스로 어떤 모습일 때 마음이 편해? 이런 물음은 자식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돕습니다. 남의 모습이 아닌 내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가장 큰 위로는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단 하나의 존재로 바라봐주는 눈입니다. 그 눈빛 하나가 지금껏 무너졌던 자존감을 천천히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버릇을 고친다는 건 남처럼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비교를 멈추고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냥 밥은 먹었냐고 물었을 뿐인데 왜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걸까?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자꾸 간섭이라고 하네. 부모는 평소처럼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툭 쏘듯이 내뱉거나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이럴 때 부모는 자신의 진심이 왜곡되는 것 같아 억울하고 자식은 또다시 이해받지 못했다는 감정에 갇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대화 속 내용이 아니라 그 대화를 주고받는 공기입니다. 말은 이성의 언어지만 관계는 감정의 흐름으로 전해집니다. 자식이 자꾸 퉁명스러운 이유는 말 한마디보다 그 말에 깃든 감정을 먼저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걱정이든 답답함이든 불만이든 부모의 말투와 표정, 말을 꺼내는 타이밍, 시선의 방향까지 자식은 본능적으로 읽어냅니다. 한 자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이라는데 그 그냥 안에 수십 가지의 평가가 숨어 있어요. 그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가족은 오랜 시간 함께 쌓인 감정 위에서 지금의 말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농담도 무거운 질책으로 들리곤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설명을 더하거나 억울함을 항변하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 그 감정의 온도를 낮추는 일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자식의 표정을 한번 바라보고 말을 한 뒤에는 상대의 호흡을 함께 느껴보는 것, 그리고 때로는 말을 줄이고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그런 조용한 공기가 무너졌던 신뢰를 다시 붙들어줍니다. 부모와 자식은 대화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그 말을 어떤 마음으로 건네느냐입니다. 말을 안 듣는 자식도 사실은 귀를 닫은 게 아니라 마음을 닫은 것뿐입니다. 마음이 열리는 순간 말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설명이 아니라 공기로 전해집니다. 그만 좀 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부모니까 다 간섭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자식은 더 이상 부모의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고 가까이 오는 시선에도 민감해집니다. 마치 밀어내듯 선 긋듯 말하죠. 부모는 당황합니다. 이젠 내가 뭘 해도 싫은가 보다. 그렇게 거리를 두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밀어내는 순간은 관계를 끊자는 게 아닙니다. 그 관계 안에서 새로운 자리를 찾고 싶다는 본능적인 움직임입니다. 이전엔 부모가 말하고 자식이 따르던 구조, 이제는 자식이 말하고 부모가 들어주기를 원하는 구조, 즉 관계의 축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문제는 부모가 여전히 내가 이끌어야 한다는 믿음에 갇혀 있을 때 그 변화는 갈등으로 번집니다. 부모가 내가 널 몰라서 그러겠냐? 그래도 널 제일 생각하는 건 나다. 라고 말할 때 자식은 부정당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이해하려는 말이 아니라 그대로 두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요즘 너한테 뭐가 중요한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걸 찾아가는 걸 옆에서 조용히 지켜볼게. 이 말은
자식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관계를 끊지 않는 가장 깊은 신뢰의 언어입니다. 자식은 결코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존재해 주길 원하는 겁니다. 지켜봐주는 부모, 기다려주는 부모, 말 없이도 응원하는 부모. 그런 새로운 자리에서 관계는 다시 자랍니다. 밀어낸다고 느꼈던 그 순간, 사실은 부모와 자식 모두 다시 연결될 방법을 조용히 찾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사과까지 해야 해. 부모가 자식한테 고개 숙이는 세상인가. 하지만 어떤 순간 자식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땐 그냥 미안하단 말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가 없어서 계속 마음이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부모는 놀랍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오래 자식 마음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에. 실은 자식이 원하는 사과는 굴복이 아닙니다. 비난도 아니고 과거의 전부를 뒤엎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한때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하지 않았다는 확인. 그 기억이 단지 오해가 아니라 존재했던 사실임을 함께 느끼는 일. 그게 바로 사과가 가진 힘입니다. 그땐 내가 잘 몰랐어. 내가 그렇게 느꼈을 줄은 정말 생각 못했구나.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이 말은 자식의 오랜 감정을 부모의 현재가 포용하는 순간입니다. 사과는 부모의 자리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틀을 더 깊고 넓게 만드는 성숙한 결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부모도 예외는 아닙니다. 완벽한 양육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마주하고 조용히 책임을 받아들이는 부모 앞에서 자식은 처음으로 자신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해는 관계를 대칭으로 되돌립니다. 어느 날 자식이 부모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그땐 서운했지만 이젠 엄마도 참 힘들었겠구나 싶어요. 그 말은 용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같은 자리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버릇을 고친다는 건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진심을 꺼내는 일입니다. 그 진심이 가장 조용한 말로 전해질 때 사과는 누구의 잘못을 묻는 일이 아니라 함께 살아낸 관계를 다시 껴안는 일이 됩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부모니까 이해해야지. 자식이니까 받아들여야지. 이 말들은 애정과 의무를 한데 묶은 가장 흔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들은 때로는 관계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숨막히게 얽어매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는 해야 할 감정이 가득합니다. 좋아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참아야만 하는 감정들. 그런데 이해해야 한다는 말 속에서 진짜 감정은 자주 놓칩니다. 사랑하지만 서운할 수도 있고, 존경하지만 화가 날 수도 있는 감정. 자식도 부모도 그런 감정을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지우고 억누릅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는 점점 진심이 사라진 채 역할만 남게 됩니다. 자식은 말합니다. 난 그냥 가족 안에서도 내 감정은 자유롭고 싶어요. 그 말은 가족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이를 받아들이려면 역할에서 한 발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부모니까 무조건 옳다는 생각 대신
이 사람도 나만큼 감정을 가진 어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식 하나가 관계를 진심으로 바꿔냅니다. 어느 날 자식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말 안 해도 된다는 말. 사실 그게 제일 서운했어요. 그 말에 부모가 대답합니다.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가족이니까 더 말했어야 했겠지. 가족은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많이, 자주, 섬세하게 소통해야 유지되는 가장 복잡한 관계입니다. 버릇을 고친다는 건 역할을 강요하는 일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을 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사랑하되 지배하지 않고 가깝되 얽어매지 않는 성숙한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저렇게 살다가는 정말 안 될 텐데. 내가 보기엔 뻔히 보이는데 왜 저러지? 부모의 눈엔 자식의 선택이 위험하고 무모해 보입니다. 일자리, 배우자, 자녀 교육, 돈 씀씀이나 건강까지 어느 하나 마음 놓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충고합니다. 걱정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충고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하게 놔두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부모에게 상처가 됩니다. 자신을 밀어내는 것 같고 존재 자체가 불필요해진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내고 싶다는 선언입니다. 설령 그 삶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그건 누군가의 실패가 아닌 자기 삶의 일부로 감당하고 싶은 의지입니다. 부모는 그걸 외면해서도 안 되지만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한 자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늘 나보다 먼저 결과를 걱정해요. 그게 나한테는 지금을 살 수 없게 만드는 말이에요. 그 말은 결과를 두려워하느라 과정을 망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식은 자기 삶을 실험하고 싶어 합니다. 시도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멈추고 돌아서기도 하며 자기만의 방향을 찾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그 삶을 조율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좀 불안하지만 너의 삶을 믿고 기다려볼게. 이 말은 자식에게 실패해도 괜찮다는 심리적 안전망이 됩니다. 그 안전망 안에서 자식은 더 자유롭게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삶은 부모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존중해 줄 때 자식은 더 성숙한 방식으로 자기 삶을 살아냅니다. 버릇을 고친다는 건 자식의 삶을 통제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삶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적 공간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언제 철들까? 자기 나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무책임하지? 부모는 속이 터집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정작 실천은 없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회피합니다. 하지만 그 무책임한 태도 뒤에는 믿음이 채워지지 않은 내면이 숨어 있습니다. 책임은 스스로 믿는 사람만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믿음을 받은 사람만이 자기 선택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자식은 어릴 때 그건 내가 감당 못해. 너한텐 아직 무리야. 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 말들은 보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능력을 의심받았다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나는 뭔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을 만들게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식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견딜 자신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부모는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지지만 그 순간조차 자식은 또다시 불신을 경험합니다. 봐라, 내가 또 틀렸다고 생각하잖아. 역시 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자식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믿어주는 눈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 그래도 내 선택이라는 걸 믿어볼게. 이 말은 자식에게 책임질 수 있는 감정의 힘을 조용히 건네는 문장입니다. 한 자식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는 건 보고 싶다. 그 말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그 한마디는 자식이 스스로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게 한 가장 강한 동기였다고 했습니다. 버릇을 고친다는 건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다시 믿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식이 어른이 되는 가장 깊은 밑거름이 됩니다. 요즘 쟤는 나를 그냥 무시해요. 내가 뭘 얘기하면 듣는 척도 안 해요. 부모는 자식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식이 커서도 자기를 대접해 주길 바라고 한마디라도 공손히 말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꾸도 없고 표정도 성의 없고 심지어 몰라요, 됐어요 같은 말들이 자주 들려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배신감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식의 그 태도는 진짜 무시가 아니라 말하지 못했던 실망이 굳어져 버릇처럼 튀어나온 감정의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자식은 부모에게 무수한 기대를 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한 번만이라도 내 편이 돼줬으면. 하지만 그 기대가 단 한 번이라도 외면당했을 때 그 실망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실망은 감정으로 설명되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차가운 말투, 무성의한 표정, 무시처럼 보이는 태도, 그 안에는 사실 당신에게 서운했어요 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태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마음을 꺼내는 일입니다. 그 말투, 참 서운하지만 그 안에 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겠지. 이 한 문장은 자식이 무의식적으로 닫아놓았던 감정을 조금씩 움직이게 만듭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꺼내는 것입니다. 넌 나를 왜 이렇게 대하니? 가 아니라 내가 널 충분히 존중했는지 돌아보게 되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진심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무시처럼 보였던 말투 뒤엔 말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꺼내 듣고 존중으로 되갚을 수 있을 때 관계는 처음으로 평등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등이 자리를 잡으면 자식은 어느새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자연스레 마음을 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퉁명스럽게 해? 이제는 부모를 부모로 보지도 않는구나. 어느 날 자식이 툭 내뱉은 한마디가 부모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말투는 거칠고 표현은 삐뚤고
마치 버릇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예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럴 때 부모는 도대체 내가 어디서 잘못했을까? 자신을 책망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자식에게 분노와 섭섭함이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그 버릇없는 말은 사실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인 감정이 제대로 말로 풀리지 못한 채 한순간에 터진 겁니다. 감정이 쌓인다는 건 소통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그때마다 자식은 이건 말해봤자 안 통하겠지. 그냥 참자. 다음엔 나아지겠지 하며 침묵하거나 넘겼습니다. 그렇게 눌러둔 말이 어느 날 폭발하는 순간 그 말투는 가장 거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건 버릇없는 태도가 아니라 뒤늦은 표현의 방식입니다. 어느 날 자식은 말합니다. 그 말은 그냥 서운했어요. 근데 엄마 앞에선 그런 말 꺼내는 게 괜히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은 부모는 비로소 그 거친 표현의 밑바닥에 얼마나 오래된 감정이 있었는지 조금은 알게 됩니다. 그럴수록 부모는 예의를 따지기보다 이 관계가 어디서 막혔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말투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 전에 내 마음이 더 아팠을 거라 생각해. 이 말은 상처를 고치는 시작이 됩니다. 버릇은 표현 방식일 뿐입니다. 표현을 바꾸려면 먼저 감정을 풀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합니다. 그 자리를 마련하는 건 부모의 역할입니다. 듣는 자리, 이해하는 자리, 지켜보되 판단하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아줄 수 있다면 버릇처럼 보였던 말투도 다시 관계를 잇는 실마리가 됩니다. 엄마, 그건 좀 지나친 거예요. 아버지, 제 방식도 존중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듣기 싫어요. 자식이 하는 말에 부모는 종종 서운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 정도도 못 받아들이는 거야.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하지만 자식의 거절은 사람을 밀어내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거부하는 건 부모의 존재가 아니라 그 표현 방식입니다. 부모는 오랜 시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식을 키웠습니다. 조언하고 이끌고 방향을 알려주는 것. 그게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이제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내 인생은 내 기준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이 말은 반항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그리고 그 독립은 관계의 거절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재조정입니다. 문제는 부모가 여전히 예전 방식에 머물러 있을 때 자식의 독립은 물애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 자식은 여전히 부모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말은 내 방식이구나. 나는 좀 낯설지만 들어볼게. 이 한마디는 관계의 문을 닫는 대신 그 문을 자식이 열 수 있도록 조용히 뒤에서 지켜봐주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방식은 내려놓고 존재는 그대로 지켜줄 때 자식은 더 깊이 부모를 받아들입니다. 이젠 내 말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겠지. 하지만 나는 늘 여기 있을 거야. 그 말은 가장 어른다운 사랑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조언을 거부해도 존재까지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단지 내 삶을 설계하는 주체로 인정받고 싶을 뿐입니다. 버릇을 고친다는 건
말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말이 흘러나올 수 있는 관계의 그릇을 새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나이 되도록 아직도 이 모양이야. 쟤는 도대체 언제 철들까? 나 때는 벌써 가정도 있고 애도 키웠는데. 부모는 자식을 보며 자주 속도를 따집니다. 자식이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남들처럼 앞서 나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여전히 방황하거나 때로는 무기력한 하루를 보냅니다. 부모는 답답합니다. 자식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서로가 침묵하는 사이 관계엔 점점 금이 갑니다. 하지만 삶은 속도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20살의 방향을 잡고 누군가는 쉰이 되어 비로소 자신을 이해합니다. 그 속도는 결코 느림이 아닙니다. 그 사람만의 방식으로 자기 삶의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늦게 철든다는 말은 사실 철이 안 든 게 아닙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마주하고 싶은 의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어느 자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한테 맞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엄마는 그걸 게으름이라고만 봤겠지만 그 말 속엔 자신의 느린 걸음이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한 서글픔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부모는 시간을 멈추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다른 집 애들은 다 잘 나간다는 말보다 너는 어떤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니라는 질문. 이 질문 하나가 자식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꿉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시선을 가질 때 자식은 자기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버릇을 고친다는 건 빠르게 걷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걷는 속도에 한 걸음 함께 맞춰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길 위에서 자식은 언젠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만의 리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리듬 속엔 언제나 부모의 발자국이 조용히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부모는 이런 말을 속으로 되뇌곤 합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살더니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내 말 좀 들었으면 이 지경까진 안 왔을 텐데. 하지만 어느 날 자식은 다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립니다. 과거의 말들이 부딪혔던 그 자리, 서운함과 오해가 얽혔던 그 시간, 그 모든 것을 지나 자식은 다시 부모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 부모는 말보다 태도를 택해야 합니다. 잔소리도 충고도 평가도 잠시 내려두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은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고맙다 라는 말 없이 건네는 포옹입니다. 자식은 성공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장 처음으로 사랑을 배운 사람에게 다시 손을 내밀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 손을 말없이 잡아주는 것입니다. 한 자식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예전처럼 내가 뭘 했냐고 말할까봐 계속 망설였어요. 근데 그냥 밥 먹자라는 말에 울컥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용서보다 더 큰 위로였던 겁니다. 부모는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로 남아야 합니다. 그 자리는 조언도 교훈도 없이 그저 존재 자체로 받아주는 공간입니다. 버릇을 고친다는 말은 결국 자식을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언제든 돌아와도 괜찮다는 정서적 안식처가 되어주는 부모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말이 닿지 않던 시간들마저 포근하게 감싸 안는 유일한 언어가 됩니다.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다시 연결되는 따뜻한 시작입니다. 우리는 부모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 사람의 삶을 멀리서 지켜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한 사랑이니까요. 혹시 지금도 말이 닿지 않아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그저 오늘 그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부모의 위로가 됩니다. 사랑은 결국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이미 좋은 부모입니다.